안녕하세요. 지난 패들렛 활용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패들렛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작한 패들렛을 학생들에게 공유할 때 이렇게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데요. PC로 수업을 듣다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패들렛을 쓰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그 아래 QR코드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QR코드 밖에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중앙에 QR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패들렛이 아니고요. 다른 활동을 하시다가 마찬가지로 링크를 공유해야 되는 경우에 QR코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QR코드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저장하여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게시물을 작성할 때 이 게시물에는 단순한 텍스트만 입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식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아래 4개의 버튼이 보이지만 그 옆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제일 위에 업로드는 말 그대로 선생님 PC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고요. 링크는 아시다시피 링크 주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혹시 학생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복사한 유튜브 링크 주소를 게시물에 이렇게 직접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런 식으로 게시가 됩니다. 물론 이 주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만 이 방식보다는 게시물을 작성할 때요. 이 두 번째에는 링크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일종의 썸네일 형식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요. 실제 이 안에서도 동영상이 재생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에서 직접 이미지를 검색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카메라로 촬영도 할 수 있고요. 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은 말 그대로 오디오를 녹음하는 것이고요. 외국어 과목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습한 단어나 문법을 활용해서 본인이 직접 문장을 만들고 혹은 다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녹음 파일을 생성해서 이곳에 올리는 수업 방식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래 화면 녹화 기능이 있고요. 그리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원하는 표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경우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수학 문제라면 이곳에서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장소를 검색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패들렛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게시된 이미지와 지도는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확대해서 상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남긴 게시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게시물 제목에 학번과 이름을 기입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이 방법은 학생들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링크를 이용해서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서 이 작업 공간에 재접속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편집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이 작업 공간에 들어온다면 게시물에는 자동으로 학생의 이름이 남게 되는데요. 오른쪽이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아랫부분에 저작자 표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확인해보면 게시물의 작성자의 이름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로그인을 해서 접속했다 하더라도 교사가 저작자 표시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게시물에는 작성자 이름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승인 필요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학생 이름으로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승인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교사 화면에는 이 게시물을 삭제할 것인지 승인해서 정상적으로 공개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계속해서 알림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명의 학생이 동시에 글을 작성할 때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화면 오른쪽 위에 계정 정보가 있는 곳을 클릭하고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 커뮤니케이션을 누르면요.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모두 수신 거부를 해놓으면 아까와 같은 알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쉘프 서식에서 주의할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패들렛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동일한 패들렛이 여러 개 필요하겠죠. 저는 처음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컬럼마다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반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작성한 패들렛을 복제해서 고생을 덜어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복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디자인 복사와 게시물 복사
복사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설명 부분을 보면 디자인 복사는 레이아웃, 배경화면, 테마, 아이콘 이런 것들을 복제해 줍니다. 이 기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게시물을 몇 개 작성하고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이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 복사만 체크하고 복제가 완료되었는데요. 디자인 복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전에 작성한 게시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게시물이 있는 상태에서 게시물 복사를 활성화하고 복제를 하게 되면 뒷부분의 컬럼 제목과 작성된 게시물들이 모두 그대로 복사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급에서 동일한 서식을 가지고 학생들과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에 이렇게 학생 수만큼의 컬럼을 만들어서 숫자 정도만 입력하고 이 상태에서 패들렛을 복제하게 되면 제목은 미리 바꿀 수 있고요. 게시물 복사까지 활성화시키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손쉽게 여러 개의 패들렛을 여러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처럼 어이없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훨씬 수월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도 서식의 패들렛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지도의 축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 서식의 패들렛을 새로 만든 이유는요. 이렇게 5개의 패들렛을 모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 멤버십에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패들렛을 제공하고 교사인지를 묻는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면 2개의 패들렛이 추가되어 최대 5개까지 패들렛을 생성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 위 계정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약간의 오류 같은데요. 제가 생성한 패들렛의 수가 3개 중에 5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5/5 이렇게 되어 있어야겠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무료 계정에서 생성할 수 있는 최대 5개의 패들렛을 만든 후에 추가적으로 패들렛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계정 부분을 다시 클릭해서 설정에 가보면요. 추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천을 클릭해서 다른 사용자에게 패들렛을 추천하게 되면 3명의 친구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고 그 친구들이 패들렛에 가입하게 되면 새로운 패들렛 하나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거 참 필요한데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죠. 이런 경우에는요. 계정을 하나 새로 더 만드세요. 보통 지메일에서도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네이버 메일이라던가 다운 메일처럼 대부분의 선생님이 여러 개의 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A라는 계정에서 패들렛을 5개 만들고 B라는 계정에서 또 5개를 만들고 이렇게 동일한 활동을 하는데 서로 다른 계정을 가지고 패들렛을 활용하다 보면 조금 번거롭고 귀찮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면 일단 패들렛에 계정 하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계정을 새로 만들고 교사에 체크를 하면 마찬가지로 5개의 패들렛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 패들렛을 새로 만듭니다. 필요한 서식을 선택하고 패들렛을 새로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패들렛을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최초의 패들렛 계정에 공유를 해주는 건데요. 공유 방식을 잘 살펴보세요.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 위에 있는 회원 추가를 클릭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초대할 때 사용하던 프라이버시 변경이 아니고요. 이 회원 추가 부분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요. 선생님께서 수업에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 권한을 관리 가능으로 부여하는 것이죠. 관리 가능은 이 패들렛을 생성한 소유자와 모든 권한을 동등하게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조금 전에 사용하던 메인 계정에 접속해 봤습니다. 그런데 패들렛의 수가 아까와 별 차이가 없네요. 다른 계정으로부터 패들렛 자체를 공유받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서 공유된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계정 1개 내지 2개 정도를 이런 방식으로 공유하게 되면 기본 5개의 패들렛에서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많은 개수의 패들렛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 가입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꽤 괜찮은 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 오른쪽 위 점 3개 버튼을 클릭하면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내보내기를 클릭해보면 메뉴 아래쪽에 이미지로 저장, PDF로 저장, CSV로 저장, 엑셀로 저장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저장은 그렇게 유용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PDF로 저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PDF 발행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보기 좋게 학생의 게시물들이 잘 정리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면요. 이렇게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요.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학생이 작성한 내용, 첨부한 이미지, 그리고 게시물을 작성한 시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패들렛 활용 2번째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선생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 패들렛은 다양하게 학생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 관계없이 꽤 매력적인 도구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